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월드컵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조추첨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잠깐 리뷰하려고 카메라 앞에 왔습니다. 자,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월드컵에 나갔다 오셨던 그 국가대표 출신 분들이 이렇게 리뷰해준 것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맨날 제가 좀 다르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리뷰를 하러 왔고요. 뭐 제 얘기가 맞으면은 그런 면도 있구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아니면 뭐 너 잘 모르는구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우리나라 중심으로 리뷰하고 맨날 제가 길게 해가지고 짧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랑 한 조에 속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정도가 중론인 것 같아요. 평가를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게 썩 좋은 조추첨이라고 보기는 약간 그렇다. 약간 느낌은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최악은 피했다. 이거는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2조가 너무 안 좋아요. 2조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 일본이 지금 큰일 났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조추첨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팀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순위를 생각했을 때 세 팀이 다 할 만한 팀이다. 이게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물고 물려가지고 예측이 안 되는 게 제일 우리나라한테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1번 시드라고 하잖아요. 1번 포트에 들어가 있는 강팀이 압도적인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항상 그 현실적인 목표로 꼽는 게 1승 1무 1패죠. 대체로 가장 좋은 팀한테 진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강한 상대랑은 비기고 제일 할만한 상대랑 비긴다, 이거를 이제 항상 목표로 삼곤 하는데, 이게 어긋나는 때가 언제냐면 1번 10포트에 그 있는 그 가장 강한 팀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 조가 혼돈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B조? B조 오시면 잉글랜드 조잖아요. 2조는 지금 봤을 때 딱 봐도 잉글랜드가 제일 센데? 그 D조 이런데 프랑스가 다 이길 것 같은데, 3승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들면, 그 조는 우리나라가 이제 생존 전략을 짜기엔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면 나머지랑 뭐 1승 1무 하면 된다. 프랑스한테 어차피 다 지니까 1승 1무 하면 우리가 최소한 밀리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득점 노리고 하면 나갈 수 있겠어,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은 그 운이 좋아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D조에 배치가 돼, 저기 아마 호주가 저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나, 만약에 우리나라 D조에 들어가서 프랑스를 만나서 100% 진다, 100%까지 아니면 거의 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럼 덴마크만 잡자, 그러면은 오히려 뭐 편해질 수도 있는 거죠. 2승 1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룹 H,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우루과이예요. 그리고 가나가 지금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잠깐 그 선수 명단을 봤는데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그 마이클 에시앙 있던 그 아사모아 기안 있고 하던 그 시대의 가나랑 비교해서 좀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적고, 그거 자체만으로 뭐 설명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마냥 앞선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좀 약해져가지고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괴롭히기에, 예전에 그 2014년에 그 수아레즈가 손으로 막아야 했던 그 정도 가나가 아니라는 건 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 예선 단계를 돌아보더라도. 그럼 가나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최약체로 분류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아프리카 특유의 그 조직력 문제들도 있고, 그런 느낌을 봤을 때 나머지 세 팀이 가나를 이기는 걸 노리는 거는 당연해 보이는데, 우루과이랑 포르투갈이 과연 승패가 잘 갈릴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포르투갈이 잡을까? 요거는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2번이 좀 세요. 1번 포르투갈이 약하고 우루과이가 좀 센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 잉글랜드는 항상 좀 애매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카타르는 어차피 우리나라랑 못 만난다고 치고, 1번 포트에서 좀 그래도 제일 약한 팀이 우리 조에 걸렸습니다. 포르투갈에. 그리고 2번 포트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가 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우루과이가. 그러니까 그룹 B만 봐도 좀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2번 포트가 좀 헐렁해 보이고, 미국이 좀 헐렁해 보이고, 그룹 C는 조금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폴란드 둘 다 이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폴란드가 근데 지난 월드컵 너무 못해가지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제 선수들 개개인이 이제 굵직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덴마크? 덴마크도 뭐 제가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해 보이는 편이고 선수 구성이나 잘하는 빅 플레이어 있는 게 우리가 좀 까다로운 편인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좀 차라리 괜찮은 것 같고 F조도 크로아티아인데 크로아티아 모드리치 라키티치 그거 좀 그 두 선수 제외하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우루과이는 아직 그 공격수들이 이제 많이 좋고 그 수아레즈랑 에딘손 카바니가 있는 데다가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그 벤피카의 누니에스 있잖아요. 그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미드필더도 좀 까다로운 미드필더 구성이에요. 왜냐면 벤탄쿠르랑 그 벤탄쿠르랑 토레 나온 거 보니까 벤탄쿠르랑 비슷한 저기 발베르데 눈 찢었던 놈 있잖아요. 그렇게 세 선수 다 특징이 많이 뛰고 다부진 스타일들이고 순간적으로 기술로 풀고 나와. 그러니까 이게 볼줄이 막 좋고 뿌려대는 스타일이라기보다 얘네 다 싸움꾼이거든요. 제 기억에는 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네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게 좀 힘든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얘네가 압도할 거란 느낌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포르투갈한테 똑같을 거란 말이죠. 중원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까다로운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포르투갈 우루과이가 승패가 안 갈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포르투갈 또 우루과이를 했는데 못 잡고 뭐 비겨버린다 그러면 이거 뭐 1승 1무 그러니까 갑자기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가 1승 2무 1승 2무 막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1승 1무 1패로 막 이렇게 뭐 2승 1무 1승 2무 1승 1무 1패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포르투갈이 2승 1무 하고 우루과이가 1승 2무 하고 우리나라가 1승 1무 했는데 탈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2006년에 그랬잖아요. 프랑스 막 비기기 시작하면서 좀 약간 우리나라가 1승 1무 1패 거두고도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죠. 물론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스위스를 이겼으면 편하게 가는 거였지만 그걸 골치가 아파졌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강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를 한번 잡아버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은 멤버 보니까 역시 세긴 세다. 우루과이도 당연히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시는 분들 대체로 우루과이가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루과이 제가 보니까 한 번 이겼더라고요. 2018년인가 19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3월에 A매치 했을 때 저 현장에 있었는데 그 우루과이를 이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 주도 저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조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나가 상대적으로 쉽고 포르투갈 우루과이 어려운 주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최근 피했냐? 그럼 최근 피했다. 왜냐면 스페인하고 독일을 같이 만난 일본이 진짜 최악이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여기 인터컨티넨탈 플레이오프 2를 이기고 올라온 팀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1승 2패를 하면 16강에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1승 2패는 없잖아요. 가능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페인하고 근데 독일이 제가 보기에 서로 맞상대를 해가지고 지는 그림은 상상이 되는데 이걸 제외하고 야 일본한테 진다? 이거 쉽사리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코스타리카랑 어디하더라? 뉴질랜드였나? 거기를 지금 플레이오프로 거쳐서 올라가는 건데 거기한테 지는 건 왜냐면은 이제 스페인하고 독일 하겠지만 팀이 이제 월드컵 예선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2조가 최악인 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C조도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조를 잘못 만났다. 아르헨티나가 강하고 멕시코랑 폴란드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여기는 세 팀이 다 어려운 조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C랑 E 피한 거는 잘했다.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좀 어려운 조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최악의 조가 2조라고 하는데 왜 화면이 꺼졌지? 2조 제외하고 그러면 저기 제외하고 좀 수월해 보였던 조가 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B조 B조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 G조가 이번 포트 들어간 게 세르비아겠죠? 스위스보다 세르비아일 것 같은데 G조도 저는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G조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좀 만만치 않긴 않은데 그래도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브라질이 일단 압도적 1강 이고 세르비아든 스위스든 일단 굵직한 선수가 없다. 초스타 플레이어 없다.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조직력은 강하지만 요 점에서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뭐 안 들어갔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G조에 있는 스위스랑 H조이 지금 일본 포트에 들어온 포르투갈이 맞붙었거든요. 조별리그에서. 그렇죠. 유럽 예선에서 스위스가 이기고 올라온 걸 보면 마냥 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뭐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서 꿀조다, 편한 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불성설이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피파 랭킹만 봐도 29위잖아요. 지금 이번 올라가지고 29위로 해서 3번 포트에 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32개 팀을 그냥 피파 랭킹을 줄 세워가지고 내보낸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4번 포트에 배치돼서 위에 있는 팀들이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인 위치고 3번 포트에 만약에 배치가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팀들이 최소 16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조별 추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좋은 팀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이제 지난번 독일전을 이겼던 것처럼 그런 거를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게 아니라 미리 잘 준비해서 첫 경기나 두 번째 경기 때 이제 사고를 쳐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를 한번 잡아주는 사고를 쳐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고 간다 그랬는데 10분 넘어갔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감사합니다.